혼자 울어. 그러니까 제일 쿨하게 얘기해놓고. 알았지? 아, 우직하지? 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얘기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변경된 사항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제가 업데이트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출발하시려면 외국인 입국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무비자나 관광비자 소지자는 입국 자체가 아직은 어렵고요. 예외적으로 끼따스나 끼따 또는 관용비자, 외교비자를 가지신 분들 또는 어떤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 또는 휴머니즘, 의료인력, 국가 간의 민간 자원단체 이런 경우 비자를 추가적으로 발급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단 에이펙 카드가 있으신 분들이나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도 비자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들어오실 수는 없고 그 관련 기관 그리고 투자청 같은 곳에 추천서를 받아야만 비자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일반 비자 꾼중안이라는 방문 비자 자체도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천서 같은 것들이 없으면 비자 발급이 아직 어렵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적이나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냥 쉽게 들어오실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비자 끼따스나 끼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새로 이 비자를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입국하실 수가 있는데 입국하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72시간 전 PCR 테스트 음성 결과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행기 티켓을 먼저 구매를 하신 다음에 출발 전 72시간 계산을 하셔서 그 사이에 PCR 테스트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R 테스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입국하시는 분들은 모두 5일간 호텔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호텔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분들은 예약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고 들어와서 픽업이 누가 나올지 연락처까지 미리 받아놓고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연고가 없으신 분들을 또는 아직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밴드에 검색을 해보시면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또는 자카르타 중고나라 또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컨설팅 업체들이 운영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를 회원 가입을 해놓으면 이제 자주 소식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미리 입국하셨던 분들이 본인들의 후기를 꾸준히 올려주고 거기에 댓글에 또 어떤 답변을 달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밴드 글을 참고하면서 어느 병원 기관에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PCR 테스트를 빨리 받을 수 있구나, 요거를 저도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호텔에 가면 어떤 조건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깨끗하게 생활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도 미리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특정 기관이나 어떤 특정 호텔을 추천해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밴드의 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꾸준히 후기를 남겨주시거든요. 이런 밴드 글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인도네시아 입국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통 2주 간격으로 규정을 계속 변경을 합니다. 규정이 변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시기 한 달 전부터 꾸준히 밴드나 웹사이트, 구글 같은 것을 검색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PCR 테스트를 받고 비자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발권 데스크에 갔는데 발권 데스크에서도 출발하시는 분이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비자 검사를 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라고 하고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이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발권을 해줍니다. 물론 항공사별로 직원들의 정보나 아니면 지침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시아나
아시아냐, 대한항공이냐, 가루다, 여기에 따라 요 3사에 따라 체크하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가루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발권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 입국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요거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민국에 확인하는 과정을 약 30분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가능하면 평소 가시는 것보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공항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PDF 파일이나 이렇게 그림 파일로 JPG 파일로 핸드폰에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걸 프린트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프린트가 필요하신 경우는 인천공항에 가보시면 그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보시면 무료로 프린트를 하실 수 있어요.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권을 하고 비행기를 타게 됐고요. 비행기 타고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상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5일간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같이 발리에 사는 사람들도 경유편을 바로 끊으실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가루다 항공사에 혹시 경유편을 끊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 경유편 이어지는 항공편을 조금 연기를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인천 자카르타 편을 먼저 편도로 끊었고요. 그리고 격리 해제 하루 전날에 자카르타에서 발리로 가는 항공편을 따로 끊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자카르타 입국할 때부터 보면 우선 비행기 안에서 예전과 동일하게 세관 신고 서류랑 노란 종이를 주는데요. 이 노란 종이는 뭐냐면 보통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가 내국이든 외국이든 왔다 갔다 할 때 이핵이라고 해서 본인이 들어오는 그 기록을 남기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분들이 보통 매뉴얼로 진짜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 노란 종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분들은 미리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핵을 본인이 이제 언제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도착하는 것은 어디고 주소가 어디다 요런 것들을 이제 내용을 기입하면 QR코드가 이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나가실 때 QR코드를 핸드폰에 보여주시면 그 QR코드를 그 직원들이 찍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수기로 작성하신 걸 제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쭉 이제 길 따라 나가시다 보면 하얀 종이를 이제 거기 직원들이 주는데 그 양식 제목이 뭐냐면 Health Examination Result 뭐 건강검진 결과서 요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름이나 나이, 성별, 여권번호, 뭐 항공 편명 요런 것들 기재하면 되고요. 이 양식에 보면 또 어떤 것들이 내용이 있냐면 들어온 사람이 코로나 증상이 있냐 없냐 요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공무원분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받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시키는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저희가 입국하는 사람이 따로 서명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입국 심사 전에 또 헬스 서류 체크 데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시면 세 가지 서류를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 준비해 왔던 PCR 영문 검사 증명서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 도착 후 작성한 건강검진 결과서 아까 말했던 하얀 종이 요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핵 인도네시아 아까 어플리케이션 요거 QR코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수기로 작성하신 분들 요거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플리케이션이 미리 QR코드를 생성해 놓으시면 굉장히 빠르게 통과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 데스크에서 요 세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서류가 다 확인이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 이동하시는 곳이 이제 입국심사대입니다. 이미그레이션이죠. 이제 입국심사대에 가서 이제 본인이 가진 비자와 여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받았던 그 도장, 확인 도장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도장을 찍고 통과를 합니다. 그 다음 가는 곳은 짐을 일단 찾아야겠죠. 짐을 찾고 그 다음 세관으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사실 짐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뭐 아무 문제 없이 일단 통과를 했고 이 세관 통과하실 때는 따로 주셔야 되는 서류는 없고 아까 비행기에서 작성하셨던 그 세관 신고 서류 그거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빠져나오면 이제 제가 예약했던 호텔에서 이제 직원이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전에 그 직원이 저랑 이제 그 왓앱으로 계속 언제쯤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직원을 만나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에 탈 수 있었는데, 혹시 호텔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거기 도착하시면 호텔 또 예약을 할 수 있는 그 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호텔을 잡고 거기 보통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군인들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호텔로 이동해서 이 체크인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같이 입국한 현지인 분들, 인도네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붐비는 곳에 줄을 서 있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전을 위해 그분들이 체크인 하는 걸 다 기다렸다가 맨 꼴찌로 마지막으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크인을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도착해서 이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첫 번째 PCR 테스트 검사를 받았고요. 근데 이제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만약에 연락이 안 오면 프론트에 연락을 해서 내가 어제 체크인을 했는데 언제쯤 PCR 테스트를 하느냐, 요거를 물어보셔야 그 친구들이 이제 깜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드시 연락을 해보시면 몇 시쯤 어디로 가서 테스트를 받아라. 호텔 내에 따로 이제 그 PCR 테스트 받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의사분들이 출장을 와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도착한 그 다음날 첫 번째 PCR 테스트를 받았고요. 그 다음날, 둘째 날에 저녁 오후에, 그러니까 만 24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넘은 이후에 첫 번째 테스트의 결과를 서류로, 문서로 이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그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이핵에도 반영이 되긴 되는데, 그 반영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48시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24시간에서 48시간 그 사이쯤에 3일차쯤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격리 해제 전에 원래 마지막 테스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체크아웃 하기 전날 받아야 정상입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테스트 이후에 24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오후 보통 12시에 체크아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오후 12시 이전에 받아도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보통 3박을 하고 두 번째 테스트를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결과. 근데 그 전에 하는 호텔들도 있어요. 자카르타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테스트를 받고 모든 게 다 음성이라고 하면 나중에 체크아웃 하기 전에 수랏 버르잘라난이라는, 일단 격리 해제서죠. 격리를 해제하고 나가도 된다, 길을 떠나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의 서류를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발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리에 사는 사람은 주의하셔야 될 점이 48시간 내에 PCR 테스트 결과나 또는 24시간 이내에 안티겐, 라피드 안티겐 결과서가 있어야만 발리에 입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체크아웃 하는 날, 그날 제가 발리로 떠날 거니까 그날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카르타에 살지 않는 분들,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지역에 맞는 규정을 참고하시고, 내가 언제쯤 두 번째 테스트를 해야겠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두 번째 테스트까지 음성을 받고 마지막 체크아웃 하는 날 오전 10시경에 격리 해제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호텔에 얘기를 해서, 저는 또 발리로 가야 되니까 공항에 가는 셔틀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12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발리로 들어왔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 가보시면 이 격리 해제서가 없으면 안에, 공항 안에 체크인 카운터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서를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한국에서 가지고 온 핸드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폰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지고 오신 핸드폰이 있다면 요거는 IMEI라는 그 전자기기 등록번호죠. 요거를 등록을 하셔야 인도네시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 4월부터 그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한국에서 새 핸드폰이나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자카르타 3터미널 제일 왼쪽 세관 창구 쪽으로 가셔야 그 베아쭈까이라고 IMEI 등록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 세관에 가셔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셔야지, 거기서 등록을
등록을 안 하시면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점 꿀팁으로 알려드립니다. 1인당 2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그 핸드폰의 금액이 500불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 하나도 없이 등록을 하고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여행이 풀리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행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행자들은 여기서 심카드, 여행용 심카드를 구매를 하시면 3개월까지는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사는 사람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여기서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카르타 호텔에 격리하는 기간 동안 밥을 끼니마다 주는 호텔도 있지만 제가 들어갔던 호텔은 조식만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조식은 나오는데 점심 저녁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음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라면이라든지 햇반, 아니면 뭐 소세지, 뭐 그런 종류들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풍족하진 않지만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에 있는 매점에 가서 뽀미라고 하죠. 인도네시아 이제 컵라면이죠. 뽀미 같은 거로 한 두 끼 정도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격리를 위한 음식물을 어느 정도 들고 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소형 전기포트를 혹시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풍족한 격리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없어서 커피포트에 물 끓이고 일종의 데워 먹는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런 걸 가져오시면 더 유용하게 격리 생활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발리에 다시 들어와서 현재 잘 지내고 있고, 저도 들어오기 전에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밴드나 인도앱 같은 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밴드에 글 올려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로 또 전달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않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들어오시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